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술적 검토와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세월호 인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선체 인양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세월호 인양을 위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도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소리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고 합의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용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미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술 검토와 여론 수렴이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박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직접 언급하면서 세월호 인양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연암스TV 윤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어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할 것과 즉각적인 인양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저녁 6시 10분부터 1시간 15분가량 유 장관과 면담하고 실종자 9명을 위해서라도 공론화 과정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인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는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는 것은 선체 파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기술 검토 결과가 나오면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전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습니다. 도쿄에서 조준영 특파원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은 역사, 공민, 지리 세 과목에 걸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일본 교육부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검정 결과 사회과의 역사, 공민, 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독도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실은 교과서는 현재의 4권에서 13권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실린 교과서는 9권에서 15권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변화가 특히 눈에 띕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8권 모두에 실렸습니다. 또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선포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또 중고교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주장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었습니다. 검정을 거친 한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이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기술을 담았습니다. 본질상 수탈을 위한 정책을 선의의 조치로 묘사한 것입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마나비샤 역사교과서에는 중학교과서로는 14년 만에 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담았습니다.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고노다마의 요지와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이 소개됐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교육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도 대응책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으로 신중하지만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다마, 1993년 고노다마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외교부는 또 배쇼구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으며 이탈리아어 등 세계 외국어로 된 독도 홈페이지를 추가로 여는 등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기조를 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강화된 독도 기술 내용에 교육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켰고 일본군 위안부를 언급하지 않아 역사적 진실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긴급 학술 회의를 여는 한편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작성해 일본 정부에 오는 6월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재를 이달 중 온라인상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이어 7일에는 독도 도발 내용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일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그동안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왔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상대로 대법관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는 데 동조했거나 방조, 묵인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야당은 당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해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세월호 인양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4.29 재보선,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대 이어 내일과 모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또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이 오늘 끝이 납니다. 네, 활동 연장 여부와 맞물려서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문 닫을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겠으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서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원외교 부실 논란에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국정조사 연장을 염두에 두고 여당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있거나 의혹이 있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원외교가 전반적으로 그냥 부실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그거는 정치 공세다. 그래 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새누리당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종료 시점까지 증인 채택과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어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 원을 받아내고 25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가 좋은 것처럼 9,5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각종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